센 수학을 통해서 난이도 중상 이상의 것들을 조금 빌드업을 해볼게요. 여기 481번부터 봐주면 되고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볼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미리 초벌구이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유진이를 그럼 만날 수는 없나? 아니 그 저기 학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나오고 목요일부터 좀 안 나오니까 요거 전달이 될 수가. 아니면 내가 학원 앞에다 두고 유진한테 가져가 가라고 해야겠다. 아 그렇게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죠? 1대1 함수인지를 뭐 판단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일단 함수 같은 경우에 세로로 선을 그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로로 선을 그어 본다라는 건 하나의 x에 대해서 몇 개의 y가 대응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대응이 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세로로 선을 그어서 한 개를 만나는지,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 그래프가 여기서 끝났어요. 대응되는 게 없어도 함수가 아닙니다. 저 정의역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y 값이 대응되지 않을 때 반드시 만나는 점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486을 보면은 요게 난이도가 중짜리긴 한데 조금 베이직한 추론 형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를 근의 공식을 쓰면은 두 근이 이제 무리수의 켤레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켤레는 곱하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여기다 대입하고 그 여기 때는 무리수에다 대입하고, 그건 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할 말은 별로 없어요. 내가 구태여 설명하는 게 지금 여러분 저기 어, 학생들한테 어떤 유의미한 그게 없어서, 근데 하지만 이거를 풀어는 보셔야 되니까 얘기를 해봤고, 492번에서 할 말은 이런 식으로 fx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거를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조건을 지금 여기서도 보고 모의고사에서도 보고 수학2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건데, 이 함수 방정식은 대표적인 이제 추론하는 형태거든요. 기본적으로 임의의 x, y에 대해서, 즉 항등식으로 주는 조건가 많기 때문에 x, y에다가 내가 자유로운 어떤 값을 대입해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무조건 어떤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게 0,0을 대입했을 거거든요. 00 대입하면 F0의 제곱이니까 F0이 0 또는 1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포인트가 결국에 할 수 있는 말이 적절한 값을 넣어본다라는 조금 부족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1이 2잖아. 그럼 1 대입해서 2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하고 1을 아니까 2, 1 대입해서 3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건데, 네. 혹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를 각각의 포장을 따로 해서 곱하기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보세요. 2하고 128 연관이 있는 숫자죠. 얘를 1을 7개 더한 걸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1하고 1 6개하고 이렇게 쪼개지겠죠. 1 6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뒤에서 비슷한 거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7개잖아요. 7이. 그럼 이거 F1하고 1 6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쪼개져요? 6 곱하기 저기 곱하기죠. 이거 곱하기 F1의 7승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 방정식은 진짜 문제에서 정의학에 따라 다른데 이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저 모양은요, 지수함수도 저거의 일부분이거든요. 충분집합이거든요. 지수함수를 보시면은 2의 x 플러스 y가 2의 x 곱하기 2의 y로 쓸 수 있죠. 이 녀석이 필요 조건입니다. 얘가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거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함수네 이렇게 단정 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 맨키로 이렇게 되는 애들 대해서는 여기 다 더하기 1111이 각각이 F1 곱하기 F1 곱하기 이렇게 다 되니까 막 이렇게 힘든 추론의 과정을 부득이하게 거쳐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얘는 그냥 F1이 7개 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한 문제 뒤에 더 있습니다. 493번도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P가 소수이면 상등함수로 그냥 내뱉어내면 된대요. 그래서 F251을 구하라. 만약에 소수가 아니면 어, 바로 다음이 있네요. 소수가 아니면 그 인수들을 각각 이렇게 더하기로 쪼개서 뱉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문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소인수 분해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다 인수들이 곱셈들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다 따로 찢어서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F2, F2, 이거는 뭐지? 7. 감사합니다. 나보다 내 글씨를 더 잘 알아오네. F7, 그 다음에 F3, F3. 그래서 이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해다 보면 그런 이제 그런 걸 얻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소수. 첫 번째, 이건 한 2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인수분해를 할 때 소인수분해에 집착을 할까요? 왜 하필이면? 11을 8로 나누면은 안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인수를 찾는 게 실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8의 인수인 4에 대해서 어? 나눠 떨어지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를 찾는 과정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지금 내가 인수인지를 검증한 녀석들의 인수들로 나누면 또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인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분자 구조로 따지면 최소 단위의 원자이기 때문에 얘로 안 나눠 떨어지면 그 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인수를 조사를 해보면 내가 작업을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한 방에 한 큐에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물음,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거. 자, 277이 과연 소수일까? 소수가 아니라면 얘가 소수가 왜 아닌지, 왜 맞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2분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300이라는 숫자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리스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내가 1이라는 인수를 찾는 순간 300이 세트로 같이 나와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15 곱하기 20까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이 순서 바뀌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특징을 보시면 두 숫자가 처음엔 대소관계가 극명했다가 거의 비슷하고 만약에 어떤 내가 36 같은 제곱수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 둘은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마지막에 작업은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최대한 작은 것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반 쪼가리만 하게 되면 한 바퀴를 다 돌 필요 없이 모든 인수를 다 찾아낼 수 있게 되죠. 인수, 약수라는 걸 찾아낼 때. 자, 그래서 자, 그러면요. 내가 277이 소수인지를 알고 싶어서 다른 인수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모든 숫자에다 다하면은 276, 7번을 해야 되죠. 혹은 그거의 절반인 이제 120 몇 번을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만 그 작업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4를 약수로 갖건 8을 약수로 갖건 결국에 2라는 소인수로 이렇게 한 군데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소수라 하더라도 숫자가 꽤나 많은데 이거를 무한정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그 제곱수하고 똑같거나 혹은 제곱수가 더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똑같이 3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16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좌우 대소가 바뀌는 것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은 이제 똑같은 수로 써봤을 때 20 곱하기 20을 해봤을 때 400이니까 얘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77을 계산을 할 때 그 결론부터 말을 할게요. 277인 결국에 소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까지 작업을 해보면 되냐면은 그 17까지 작업을 해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17의 제곱이 289거든요. 내가 조사하는 그 숫자의 대상을 넘었어요. 예. 2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3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그래서 17까지 다 안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얘 자체로 새로운 소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19는 조사 안 해봐도 되나요? 만약에 이제 19 이후에 나왔었더라면 진작에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 더 큰 숫자에서 나왔을 거면 진작에 그 작은 숫자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의미의 큰 수가 소수인지를 판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소인수만 대상으로 제곱수가 가까스로 도가한 그 숫자까지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섞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푸시면 되고. 자, 494번도 비슷하죠. 함수 방정식이 조건으로 나와 있고, 자, 얘는 이제 x끼리 더하기를 요걸 우리는 이제 가산성이라고 하죠. 수학원에서 리미트 쪼갰던 것처럼. 자, 저런 성격이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nx, x가 n번 더해진 거죠. 그걸 곱하기 정의가 그거니까. 얘는 fx를 n번 더하는 걸로 찢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아까는 이제 n번 곱한 걸로 찢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더한 걸로 쪼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네, 이 정도. 그다음에 네,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최근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 종류별로 난리해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의 종류를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함수의 종류 몇 개인가, 상수함수의 종류 몇 개인가는 난이도 최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 3번부터는 슬슬 조금씩 생각을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애들인데, 우리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해보죠. 집합 X하고 집합 Y가 있습니다.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죠.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3의 4승을 하나요? 4의 3승을 하나요? 요게 솔직히 공부 많이 해서 솔직히 헷갈리진 않지만 이거를 그래도 이제 뭔가 쐐기를 박아 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그 함수의 특성상 이 파란색이 가능하죠. 이거를 비유를 해서 남녀 간의 커플 관계라고 볼게. 그러니까 여자는 두 남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남자는 두 여자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여자가 되죠. 얘가 갑이에요. 이건 꼭 남녀 관계를 떠나서 선택권이 더 많은 애는 갑이고 선택권이 적은 애는 이제 을이라는 거 우리 좀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갑이 목소리가 크나요? 을이 목소리가 크나요? 갑이 목소리가 크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상황으로 변질됐을 때도 항상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택을 여러 개한테 받아도 되는 애가 누군지, 하나만 보내야 되는 그 을은 누군지 이렇게 갑을 관계로 생각을 해서 하면 상황이 매끄럽게 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죠? 사실 저 1번부터 해볼까요? 함수의 개수는 그저 갑을 관계로 그 y의 원소의 개수에서 x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되고요. 자, 왜 그렇죠? x가 4, 4, 4, 얘가 미치죠? 그다음에 상수함수는 그냥 y가 인기 몰빵, 인기 몰빵, 인기 몰빵, 인기 몰빵 이렇게 되고요.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소프트하게 넘어갔고. 그다음 증가 감수함수인데 증가 감수함수는 계산법이 똑같죠.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컨비네이션을 좀 다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선 시험 범위 아니어서 안 나올 텐데요. 근데 이 컨비네이션 계산법을 중학교 때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에서 컨비네이션이라는 용어만 안 썼지 저거를 계산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컨비네이션을 재해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우리 그 저기 경우를 뽑기만 하고 배열은 안 한다고 배웠죠. 그거를 조금 보정을 할게요. 배열을 셔플링은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딱 한 개의 규칙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그걸 할게요. 그러니까 그걸 정하면 여기서 더 이상의 셔플링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증가함수를 만들게 된다면 역시 또 갑을 관계로 가는 건데 그래서 4C3이 되는 건데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그 세 개가 1, 2, 4라고 했을 때 셔플링을 하지 않고 딱 이 순서로 어, 이 순서로 어, 이 순서 한 가지만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를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을 이제 셔플링하는 거라고 봤을 때 셔플링을 하지 않고 딱 이대로만. 만약에 내가 감소함수를 쓰고 싶다면 딱 4, 2, 1 더 이상 셔플링 안 할게. 요렇게. 그럼 감소함수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09 교육과정까지 해서는 저기 경우의 수에서 지금도 확통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호모지니우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저기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단조 증가 그 단조 감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A, B, C가 들어가는데 CD가 들어가는데 자, 1부터 8까지 숫자 중에서 이거 4개 뽑는 건 8C4죠. 8개 중에서 4개 뽑아서 그 4개를 딱 하나의 규칙만 사용해서 더 이상 셔플링 없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8H4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11C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중복점 얘기를 시작하면 지금 한 15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자,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등호를 몇 개 빼버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이거 전에 빌드업으로 요걸 해보죠. 이 녀석이 이제 1번이라고 한다면 그 1번은 이제 2번 같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등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이거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이게 한 가지가 되니까 8C4였던 게 8C3이 되는 겁니다. 세 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어, 그렇게 되고, 자, 요걸 이제 3번이라고 할게요. 자, 3번처럼 이제 C만 요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컨비네이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했던 호모지니우스로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8C4를 하게 되면 이 다 등호가 없을 때죠. 이 등호가 얘하고 또는 관계인 거 알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진리피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제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죠? 요거일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경우를 각각 구해서 다 구해주신 방법이 있고요. 우리 등호는 여기 2번에서 했잖아요. 네 번 경우 나눠서 구해주시면 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했던 호모지니우스를 이용하면은 8H4를 하게 되면 다 등호가 있을 때를 나오게 되죠. 이때 이렇게. 그때 이제 얘가 등호 왜 집어넣었어? 그래서 8C3을 빼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 살펴보면서 근데 그 교육과정 아니지 않은가요? 컨비네이션 쓴 건데 컨비네이션 안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컨비네이션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또 우겨버릴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 함수의 개수도 엄연히 말해서 경우의 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우리 뭐 해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고급적인 게 뺨때리기입니다. 뺨때리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합성을 n번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또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이 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이제 F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뺨때리기인데요. 자, 조건 1번으로 이제 그 정의역, 공의역으로 겸하는 X를 보통 이렇게 같이 줍니다.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중에서 다르게 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 학교인지 그 20년도 기출에. 그러니까 이 뺨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하는 이 심화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은 난이도가 중하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알고 가면요. 근데 모르고 가면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그 시험이나 환경 안에서 특히 더 못 풀어요. 그리고 6번은 땀 때리게 진행하기 전에 6번은 문제가 이제 창의적이기 때문에 설정을 출제자 주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상황에서 그 꼬아놓은 걸 파악해서 그러니까 주로 백미 저런 문제가 많죠. 파악해서 그 규칙을 내가 파악해서
그거에 걸맞는 F의 경우의 수를 능동적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얘네들이 서로 협조한 듯 협조 안 한 듯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막 다 섞여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되게 창의적이고 입체적입니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예요. 뺨때리게 다 돌아가면은 실제로 이제 그 저기 현대공가 어디 강남권 기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예시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F를 77번 저기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고 F의 정의역과 공역으로 1부터 6까지 되는 이러한 집합이 있었을 때 될 수 있는 F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문득 그냥 바라봐 보면 되게 어마무시하죠. 77번이나 합성을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이걸 77번 짓거리에서 F 나온 거 내가 어떻게 찾아?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뺨 때리기를 정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얘가 이제 77번에서 F가 나왔다라는 거는 77의 약수인 1, 7, 11, 77 얘네들 단위로 파티를 결성할 수가 있게 되고 뺨 때리기 파티 왜 전달 파티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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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돌아오는 짝. 근데 지금 여기서 6명밖에 없기 때문에 7명 이후에 저기 파티는 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 자체가 항등함수고 그거에 걸맞는 경우의 수는 뭐 한 가지고 혹은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항등함수니까 얘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허무하게도. 자, 지금 많은 단어가 이제는 지금 생소해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한번 상기를 해주고 나머지 동안에는 그 뺨 때리기 문제가 이제 분명 많이 로테이가 되니까 그 뺨 때리기가 그리고 나 혼자만 내가 이런 신기한 문제 내가 이런 좋은 방법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빅데이터예요. 많은 선생님들과 나보다 경력이 20년 이상 많은 선생님들이 그 강남권 기출이나 이제 주요 학군제 기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러한 그 방법론으로 되게 간단해지는 안 하면은 무조건 잘못인 그런 유형을 발견된 거거든요. 자, 그럼 봐보시죠. 자, 뺨 때리기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 2, 3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도 예쁘게 이렇게 F2는 F를 만족하는 경우라고 해보죠. 자, 네. n번을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 자체가 I라서 이걸 이제 비유상으로 셀프 뺨 때리는데 자기 혼자 자기 뺨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자체가 I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성한 결과도 항등함수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파티가 결성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2가 3을 때리고 3이 2가 때리는 방식으로 2로 돌아오는 그런 로테이션 방식입니다. 얘는 흡사 경우의 수가 이제 원순열이랑 똑같은데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이제 묻게 되는 물음이 이런 물음을 묻게 되죠. 이런 F는 몇 개가 있을까? F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걸 파악해서 어떤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물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를 통해 얘기를 계속해 보죠. 66번 합성을 해서 F가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정의역과 공역을 겸하는 집합 X는 1부터 7까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소 개수가 7개죠. 자, 그러면은 66의 약수를 먼저 찾으시면 1, 6, 11, 66으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런 사항이 진행이 되려면 각각의 원소는 다음과 같은 포지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6개가 다 셀프 뺨대기로 기로 이렇게 6개가 다 하는 이런 1번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광란의 파티죠. 7명이 다 자기 뺨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장면이 무서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1은 몇 번을 합성해도 다 1이에요. 7은 몇 번 합성해도 7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F66을 해도 F하고 이제 같은 함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6명이 한 팀을 구성하고 한 명은 혼자 왕따처럼 혼자 노는 이런 케이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명 한번 파티를 지어줘 볼게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6명이 이제 원순열이 돼서 5팩토리얼에다가 이 7명 중에서 이 외톨이 한 명 뽑아주는 7개 돼서 두 개의 총합은 이제 120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841이라는 정답이 나오는 건데요. 이걸 만족하는 F의 경우의 수는요. 그러면은 이제 요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가 파티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1이 예를 들어서 야, 2 오케이 툭툭 친 다음에 깜짝이 착 때려요. 그럼 2가 3을 때리고 3이 4를 때리고 4가 5를 때리고 5가 6을 때리고 6이 다시 1을 때리는 방식으로 이 파티의 임무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원순열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거시적인 경우를 나눠보세요. 파티냐, 이 셀프 뺨때기냐. 그러니까 셀프 뺨을 이렇게 섞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되게 쉬운 경우인 게 여기 되게 인수가 다양하면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짐하는 말로 왜 하필이면 그거에 이제 약수, 인수의 명수만큼 파티가 되느냐? 왜 6명이 파티를 해야 하냐면 이 화살표 한 번당 F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두 번당 F 두 번이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티 원수만큼 화살표가 날아가게 되고 파티 원의 명수만큼 그 함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약수 배수는 상대적인 관계라고 했죠? F6이 i가 나온 꼴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잖아요. F6이 i이기 때문에 얘를 11번 합성한다라고 해도 얘가 i가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F6i. 요거는 문제 보면서 좀 다시 얘기를 또 해볼게요. F6이 i가 되는 거죠. F6이 i니까 그럼 F는 i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F6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제가 뭐 디테일한 거 지금 살짝 조금 엇갈리게 말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맥락상의 말은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백날 정리는 솔직히 가능한데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너네한테 앞에서 뭘 해줘야 될까? 이거는 너네한테 까먹을 때 한 번씩 건드려주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한두 번 가르쳐주면 거의 안 까먹었지. 그러니까 얘는 막 주기를 더 길게 한 번 설명을 하면 돼요. 얘는 일로 갈수록 주기를 더 짧게 설명해야 되고, 내가 결국에 남는 게 얘네들은 정말 많이 보여줌으로써 1차적으로 솔직히 그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업무 양보다 걔가 너무 낯설어서 걔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때로는 더 많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거부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6번을 해야, 그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고3 때 저걸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상현이는 어떤 학과 진학을 희망하니? 아, 경제학과? 그래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학교라도 거의 수능도 거의 그러니까 수시를 가더라도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최저를 요구하는 학과고 그 최저가 주요 4개 과목 평균 1점 초반 등급을 요구해요. 그래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수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도 저래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뺨 때리기였고요. 그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계속 이제 적용하는 것만 여러 차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뺨 때리기가 또 저렇게 딱 적용되는 모양새로 나오는 건 너무 쉽게 나오는 거고요. 저 뺨 때리기를 기본 스킬로 사용을 하는 걸 전제로 또 알파를 도입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대비가 돼 있으면 그만큼 든든하다는 겁니다. 어, 거기까지가 대비가 돼 있으면 그 전까지는 더 긴장감이 풀어지겠죠. 그다음에 510번. 또 이제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이거 무슨 말이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1대1 대응이란 말입니다. 아니, 1대1 대응이란 말이 아니죠? 원소의 개수가 같았다면 1대1 대응이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 함수를 제껴줘야 되는 겁니다. 2의 3승에서 얘로 몰빵되는 거, 얘로 몰빵되는 거 두 개 제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시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사익 구간이어야 되는데요. 함수값이.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죠. 이 조건에다가 1대1 대응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y의 원소의 개수와 x의 원소의 같다. 이 말이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이라 볼 수도 있고, 혹은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공역 중에서 선택 못 받은 애들 없어. 이 둘 중에 하나만 같은 말인데요. 추가가 되면 1대1 대응까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네, 5개 중에서 정하면 되죠. 5에 4, 저기 5p4 해주면 되죠. 자, 값 5명, 을 4명. 4명 뽑아서 여기서 4개 뽑아서 줄 세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짜리 2개, 512와 513을 봐볼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약간의 추론을 사용했습니다. 추론 요소를 넣었는데. 근데 추론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풀었던 거에서 상당히 소프트한데, 프로토타입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봐보죠. 자, 이게 X 중에, 이 정역에 있는 원소를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홀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도 홀수란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얘까지 다 홀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필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F1하고 F3이 짝수란 얘기고요. F2하고 F4하고 홀수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기초 정리가 뭐냐면요. 우리 어떤 숫자들을 더했을 때 그 숫자들을 홀이나 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0은 짝수입니다. 자, 짝수의 성격은 어떤가요? 짝수는 아무리 더하더라도 기존의 숫자를 홀짝을 뒤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 근데 홀은 더할 때마다 삐뽀삐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홀수라는 말은 F1은 짝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짝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고상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나왔다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저런 잔잔한 지식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고3 모의고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하기도 우스운 기초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해서 홀짝을 요구하는 문제는 홀수에만 집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1, 3 니네들이 홀수 2개 바꿔치기 그래서 4개거든요. 2 곱하기 2에서. 그다음에 요거는 실수하기 좋으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아직 그런 말 모르죠. 어. 그러니까 아직 그런 지식까지는 필요가 없고 알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독해보면 넣는 x의 부호만 다르면 절대값은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관계를 지키고 있는 애가 지금 여기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한 개처럼 생각해서 커플인 거야. 자기야 우리 뭘로 맞출까? 그래서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 이제 0은요 여기 구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9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무슨 뭐 뺨 때리기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할 때마다 자 이거는 뭐 우함수 경우야 이렇게 관념화 시킬 만한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다 하나하나 점을 짚으면은 오히려 진짜 딱 그 정립화해야 될 그런 소재들이 이제 묻히게 돼서 저런 것들은 좀 돼야 돼. 이건 좀 이제 합성함수 기본이고요. 알죠? 뭐 화살표 여러 번 따라가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런 거 쓰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525번인데요. 합성함수에서 어려운 포인트가 뭔가요? 그 합성함수가 우리가 왜 어려운지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보시죠. 합성함수가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간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구간함수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건데 저런 설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합성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입하고 한 번 더 대입하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합성함수에서 이제 어렵다기보단 조심해야 될 점은 내가 방금 나온 그 fx가 누군가에게는 x 포지션으로 간다라는 그겁니다. 분명히 야 너 치역이잖아. 뭔 소리? 나 정역으로 재취업했음. 요거 네, 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G.F 같은 경우에는 G가 입을 벌려서 F를 삼켰기 때문에 G가 꺽 잘 먹었다. F 뱃속에 있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fx를 바라볼 때 이 x의 범위를 봐주셔야 되고요. g를 바라볼 때 그 g의 x의 범위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fx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지금 525번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 녀석이 치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엄연히 말해서 g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5에서 0을 갖고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림을 갖게 되는데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G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저걸 만족하는 X의 변형은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G의 X 포지션이 fx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 변형이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나오는 x.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x는 그 0. 거기서 fx가 달라지니까. 이 두 가지 변형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fx의 그래프를 내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한 큐에 좀 바로 되시는지요? 네, 이렇게. 제가 이걸 한 번에 바꾸는 논리를 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축이 마이너스 a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마이너스 0을 기점으로 0에서 둘 다 5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건 똑같지만, 오른쪽은 기울기 1만큼 전개를 하는데, 왼쪽은 축이 어딘지 몰라서 아래로 볼록은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혹은 이렇게 되는 건지 부정입니다. 어떤 상황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이제 fx의 그래프인데 함수의 이름 f인데 그 f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5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기하학적인 상황은 이 조건에 의해서 특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여기 또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 전부 다 치역이 될 수가 없죠. 아니, 그 f 입장에서의 치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fx의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이 범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부분을 왜 안 가져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잘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렇게, 그러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만 된다라는 거를 추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왼쪽에서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왼쪽에 있고 그 축에서의 그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아래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6이나 7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상황을 파악을 통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가 몇이다? 저기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a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자, 루트 10이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축이 마이너스 a니까 a는 양수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x.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만드는 방법이 너무 짜게 만든 건지, 너무 맵게 만든 건지, 그 어려움의 방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먹기 힘든 맛은 그 추론 맛입니다. 추리하게끔 만들어요. 추리하는 데 사용되는 그 근력은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나, 왜 그 더럽게 어려운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웨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게요. 다 걸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안 나오니까 안 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안 하면요. 지금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만 어렵게 나오거나 혹은 긴장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여실히 어떤 그 수준에 맞는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데 저렇게 해서 사고력을 물론 나한테 너무 무거운 중량을 친 거라면 근육이 손상되겠지만 버틸 수 있는 양으로 계속 이렇게 무거운 그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정도의 사고에는 뇌가 부하가 걸리지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실력과 점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공부의 디렉션은 사고력을 늘리면서 네, 옳은 방향으로 사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예, 또 계속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려웠던 소재가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함수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n축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n축보다 더 나은 방법도 정리해 줬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봐보죠. 일단 이렇게 함수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줄 타면 되거든요. 자, g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2를 다시 f에다 대입을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저거는 이제 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삼각비로 구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기울기는 뭐다? 삼각비다. 네,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y 값이 1이 감소했고요. x 값이 2가 증가했어요. 어, 1대 2입니다. 그죠?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대 2인데 자, 지금 여기도 이제 1대 2인데 저기 G1이 몇이었죠? G1이 2니까 여기가 2인 거잖아요. 여기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2분의 1만큼 감소한 거니까 네, 2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율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보자. F2가 몇이죠? 이번에 F 먼저 하는 건데 F2가 뭐야 씨. 방금 했던 애 2분의 5예요. 거기다가 그걸 G에 넣었어요. 2분의 5면 여기 좀 초과하는 거죠. 네, 여기 2분의 5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5일 때 몇일지 y 값을 알아보는 건데 자, 여기는 비율이 몇인가요? 1만큼 갔을 때 2만큼 감소한 걸 또 1대 2란 비율이죠. 그래서 2분의 5는 x가 2분의 5가 됐다라는 건 2분의 4에서 2분의 1만큼 증가한 거니까 여기서는 1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이 작은 삼각형에서 얘가 1대 2여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만큼 증가한 거니까 얘는 1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속에서 문제를 내볼게요. 이 문제를 풀고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공부는 내가 합성함수에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어. 근데 이 문제를 그 문제로 내가 변형해 보는 거죠. 자, 내가 무슨 짓 해볼 거냐면요. f.g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g.f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겠죠? 자, f.g에서 가장 내가 강조한 주의점이 뭡니까? g를 그릴 때는 이제 x를 유의해야 되고요. f를 그릴 때 그 g에 되는 그 x 값들이
G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소위 말해 내가 이제 별 표시라고 표시했던 걔네들을 말하는 건데요. GX를 그릴 때 조심해야 할 될 X는 구간함수의 경계점이 X는 2입니다. 간단히 찾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F를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1입니다. 1에서 한번 변하죠. fs가 1일 때고, 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저기 뭐야? fs에서 x가 1일 때죠? fs에서 x가 1일 때니까, 지금 fs에서 x의 포지션에 g가 있으니까, g가 1일 때입니다. 이거를 이제 x로 환산해 주셔야 되는데요. x가 1일 때, 몇이었죠? 그 2분의 1이요. 2분의 5였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두 점을 2가 여기 있고 2분의 5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점을 표시해서 마치 절대값 두 개짜리 부등식을 해결했던 것 냉키로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별표를 찾는 걸 내가 과정 1번이라고 할게요. 과정 2번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한번 보세요. 정의역이 지금 0부터 3까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F 다 G 먼저 하는 거죠. X가 0에서 2로 갈 때 G는 어떻게 변하죠? 0에서 2로 갈 때 G는 2에서 2로 일정합니다. 자, 그때 F는 어떻게 변하죠? F가 2에서 계속 일정이 있으려면요. 저거 아까 2분의 5였죠? 네. 그래서 F는 2분의 5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 일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2에서 2분의 5로 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그 별표시 포인트들은 x, y 좌표를 둘 다 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에서 2분의 5로, g가 변할 때 2에서 2분의 5로, 2에서 1로 감소하죠? 그때 얘는 2에서 1로 감소하게 되는데, 2에서 1로 감소하면은, 자, 물어볼게요.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예, 증가해요. 지금 2에서 1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에서 3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2분의 5에서 이렇게 3으로 증가가 된 거죠. 이렇게 3으로 말이에요. 자, 마지막 과정 봐볼까요? 2분의 5에서 3으로. 그래서 여기 꼬리가 이렇게 물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에서 2분의 5까지 갔으니까 2분의 5에서 3까지 가볼게요. 그때 G는 어떻게 가나요? 2분의 5에서 3까지 가면 1에서 0으로 가게 되죠. 얘가 1에서 0으로 가게 되면 3에서 0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3에서 0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볼록이 없어서 다 직선 원리였는데 볼록일 때는 내가 한번 간단히 언급은 했었는데 그 아래로 볼록으로 가는 거는 하나만 섞여 있어도 x가 요로 움직일 때 y가 나중에 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빨라지는 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가볼게요. 그걸 맞게 이렇게 볼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빨라진다 이 말로 그걸 맞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번은 한번 그려보시죠. 네, 어떻게? 지금 방금 그 F.G 했으니까 G.F를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 확인해 볼게요. F6이 I일 때 그때 6의 약수만큼 파티가 되는 겁니다. 이게 F가 아니라. F가 되면은 이게 F5일 텐데 그 몇 번을 합성해야 I가 나오는가가 관건이에요. 네, 저거 정정합니다. 아까 잘못 썼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좀 빠르게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별표를 찾게 되면요. F를 구하는데 이제 X 눈치를 봐야 되니까 F가 구간이 바뀌는 X가 1일 때 별표 하나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G 입장에서, 그러니까 G에서는 X가 2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F가 영향을 받으니까 FX가 2일 때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FX가 2일 때니까 여기 쫙에다가 네, 저렇게 되겠죠? 그럼 상수함수하고 겹치게 되네요. 그렇죠?
G가 2에서 달라지는데 fx가 잠깐만요. G가 x가 2에서 달라지죠. 근데 G의 x 포지션은 f니까 fx가 2일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x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x가 3분의 2고요. 하나는 3인데 3은 어차피 구간의 경계값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절차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3분의 2하고 1을 이렇게 써둡니다. 변형이 0부터 3까지니까 내가 아까 했던 작업을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F를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죠. 자, F가 이제 0부터 3분의 2까지 이걸 이제 표시 생략할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0에서 3분의 2까지 갔을 때 그때 함수값이 0에서 2까지 올라가죠. 0에서 2까지 올라갈 때 0에서 2까지 갈 때 얘는 2로 일정하죠. 네. 그래서 2로 일정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3분의 2에서 1로 갈 때 2에서 3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2에서 3까지 증가할 때 2에서 빵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3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에서 3까지 갈 때 그 3에서 2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3에서 2까지 갈 때 다시 0에서 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맞게 나왔을까요? 네. 잘 해주셨고, 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차근하게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37번 한 두어 문제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F하고 G가 이제 역함수라는 말은 없었지만, 뭐 역함수 그래프에서 좀 많이 보이는 형태로 가운데 이 y는 x를 꼭 주잖아요. 이 y는 x가 xy 좌표 변환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의 좌표가 원래는 8인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가 x가 8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y는 x의 좌표 특성상 xy 좌표를 똑같이 이렇게 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 요 y 값이 8이다. 이 y는 x 그래프의 용도는 xy 좌표를 변환시키는 용도다. 네, 그렇게 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A가 8이다.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되죠. F에다가 몇을 대입해서 8이 나오게 될까요? 자, F는 보시면은 얘가 F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게 생긴 게 F인데요. 걔가 8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죠? 4일 때죠. 그럼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G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4가 나오죠? G는 얘인데요. 자, 4는 얘죠. 그러면은 G가 얘인데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럼 몇을 넣어야지 4가 나오나요? 8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난이도가 상이 붙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이건 이제 그래프 그려갖고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요거 XY 좌표 한번 뽑아내면은 자, 이거는 이제 G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G 입장에서 X가 바뀌는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되겠고요. 자, 1, 2, 3에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fx는 x가 1일 때 바뀌는데 그 녀석의 x 포지션을 g가 하고 있으니까 gx가 1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울기가 저거 2니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2에서 3일 때 예. 저희서 2에서 3일 때는 여기 표시가 됐으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빠르게 해보죠. 0에서 4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0이고 여기가 4입니다.
별의 개수가 좀 많은데요. G 먼저 하는 겁니다. 0에서 2분의 1까지 갔을 때 0에서 1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쓴 거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 자, 0에서 2분의 1까지 갔을 때 0에서 1까지 가죠. 0에서 1까지 갔을 때 2에서 1로 떨어지는 겁니다. 2에서 1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2분의 1에서 1까지 갔을 때 1에서 2까지 가게 되고 1에서 2까지 가면은 0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되죠. 잠깐만요. 1에서 2까지 갔을 때 0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되죠. 잠깐만요. 그 0에서 2분의 1까지 갔을 때 0에서 1까지 올라가고 0에서 1까지 2에서 0까지 떨어지죠. 네, 2에서 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0에서 1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갔을 때 2에서 1까지 떨어지게 되고 2에서 1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1에서 0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에서 3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에서 3까지가 1로 유지. 자, 1로 유지되면 0으로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에서 4까지 갔을 때 1에서 4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1에서 4까지는 0에서 3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0에서 3까지 와, 인생 역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그래프. x는 4로 둘러싸인 자, x축, y축 그래프와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둘러싼 게 제대로 나오려나? 자, x는 4, x축, y축, 자,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는 4. 그러면은 둘러싸인 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표시 안 해둔 게 한이네. 여기 3이었고 여기 1이었죠. 그러면은 요거 구할 때 어떻게 없나? 1이고 2분의 1. 자, 이거 2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4분의 3.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 더해서 2고 4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요거는 이제 반복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실수가 나와서 이제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44번까지 봐보고 맞춰볼 건데요. 난이도가 중이지만 딱 봐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문제는 문제집마다 돌고 돌거든요. F 인버스 제로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를 K로 두면은 내가 F에다가 뭘 대입해서 0이 나오지 요거 찾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수학투 때도 미분적분 배우면은 역함수의 미분적분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리고 역함수의 정적분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계속 이제 콜라보돼서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일반 함수값에 대한 역함수와 그 미적분에서 역함수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역함수를 하나도 몰라도 역함수의 함수값, 미분값 다 구할 수 있는 게 교훈입니다. 교육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방법이 F에서는 요거죠. 미분적분에서는 또 그때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FK가 0. 뭘 대입해서 0이 나왔는가? 이게 0이 나왔다 이거예요. X에다 4분의 1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4분의 1 대입해서 나오는 요거를 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지? 뭔 말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뭐 생각하는 함수가 여기다 뭘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이런 구조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역함수는 그냥 거의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진짜 역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역함수의 값은 역함수를 구하고 그거를 역함수를 땀 한 번 닦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고 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구합니다. 네, 이거를 그냥 정석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게 되죠. 544번에서도요. F 자체도 뭔가 낯선데 F 인버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보고 너무 겉모습만 보고 당황을 하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제 K1, K2라고 두시면은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바뀌죠. F에다가 K1을 대입하니까 6이 나옵니다. X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F에다가 K2를 대입하면은 12가 나온다. 그래서 뭘 대입해야겠는가? 요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죠. S가 이제 5일 때 똑같이 8이 나온다는 건 공통점이고요. 얘는 5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얘는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 8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6은 어디일까요? 아래쪽이겠죠. 12는 위쪽이겠죠. 12는 이제 그 5보다 큰 여기서 12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은 8보다 작은, 즉 5보다 왼쪽인 여기서 6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x가 얼마죠? 3이죠. x가 얼마죠? 네, 7이죠. 그렇게 더해갖고 10이 나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런 코드로도 긁어 보셔야 돼요. 어떤 코드냐면은 진짜 이런 방법을 딱 알고 가면 이 방법이 잘 기억날 때는 맞아, 이거 실제로 별로 안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이제 문제가 약간 그래픽 디자인이 바뀌고 오랜만에 보고 이러면은 뭐야 갑자기 왜 인버스를 물어봐 이렇게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함수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추석이 좀 복병인데 어쨌든 간 풀어보시고 그거를 사진에서 보내주시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그걸 푸는데 10시간에 불려서 시점까지 하고 10시간이 걸렸다. 그럼 내가 그 푼 거에 대해서 배울 거를 정리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는 그거에 한 10분의 1에서 2 정도의 그거밖에 들지 않아서 네. 하여튼 풀고 채점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뭐 현재 상태도 파악하고 아니 너무 잘 푸니까 이제 이 정도 난이도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디렉션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추석 보내시면서 자해는 제가 좀 따로 추석 기간에 봐볼 테니까